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또 왜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을 정복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기념비적인 책 총, 균, 쇠를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532년 남아메리카, 인류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극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쪽은 168명의 스페인 병사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무려 8만 대군을 거느린 막강한 잉카 제국.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싸움이 되나요?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스페인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로 저 총과 쇠가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처럼 보였죠. 물론 강철로 만든 갑옷과 검, 그리고 총, 거기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말이라는 기동력은 엄청난 이점이었어요. 하지만 고작 168명으로 어떻게 수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대륙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진짜 결정적인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였죠. 95%.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유럽인들이 옮겨온 천연두나 홍역 같은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원주민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총과 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이 아메리카 대륙을 무너뜨린 진짜 주범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 유럽에서 아메리카로만 이 치명적인 병균들이 퍼져나갔을까요? 왜 그 반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메리카의 병균이 유럽을 덮칠 수도 있었잖아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는 총, 균, 쇠가 나오기도 훨씬 전으로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13,000년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꾼 농업혁명의 순간으로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시작되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남는 식량이 생기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게 되죠. 그러자 모두가 농사만 지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군인, 기술자, 지도자 같은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와 강력한 기술, 즉 총과 쇠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농업혁명에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있었죠. 바로 동물들입니다. 이 가축화가 인류에게 식량과 노동력만 준 게 아니었어요. 아주 무서운 선물을 함께 줬거든요. 바로 여기서 대륙 간의 운명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는요, 소, 돼지, 양처럼 가축으로 삼을 만한 대형 포유류가 무려 13종이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는 딱 한 종류, 라마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리적인 환경의 차이가 모든 불평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가축과 함께 산다는 건 곧 더 많은 질병과 함께 산다는 걸 의미했어요. 수천 년 동안 유라시아인들은 가축들과 거의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면서 동물들이 가진 온갖 병원균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천연두나 홍역은 소에서,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게서 인간에게 옮겨온 병입니다. 처음엔 유라시아인들에게도 끔찍한 재앙이었겠지만 수천 년에 걸쳐 이 병균들과 싸우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이런 병균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왜 유라시아에서는 농업과 가축화가 그렇게 잘 되고 아메리카에서는 그게 힘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원인, 바로 지리적인 운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그냥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문명의 속도를 결정해버렸어요. 옆으로 넓게 퍼진 유라시아는 비슷한 기후대가 쭉 이어지니까 농업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고속도로 같았죠. 반면에 위아래로 길쭉한 아메리카는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사막이나 정글 같은 거대한 장벽에 꽉 막혀버린 거고요. 이런 지리적인 차이가 그냥 농사기술 전파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 지형의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정치 구조를 낳았고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유럽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맥으로 잘게 쪼개져 있고 해안선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수십 개의 나라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서로 치고받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거대한 땅덩어리가 평탄하게 펼쳐져 있으니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뭉치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이 분열과 통일이라는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콜럼버스 이야기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왕한테 가서 저 신대륙 발견할 건데 배 좀 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에이, 옆 나라 스페인 가야지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경쟁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모든 게 황제 한 명의 결정에 달린 통일 제국 중국이었다면 황제가 안 돼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왕의 함대를 황제 한 명의 결정으로 스스로 없애버렸죠. 그래서 총균쇠가 말하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가 민족마다 다르게 진행된 것은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각 민족이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 즉, 지금 세상에 이렇게 불평등한 건 누가 더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할 때 들고 있던 지리라는 카드가 달랐을 뿐이라는 거죠. 정말 순전히 운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지식 그 자체보다도 세상을 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바로 겸손 그리고 평등이죠. 역사의 승자들이 더 똑똑하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 좋게 더 좋은 지리적 카드를 손에 쥐고 게임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되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인류 역사의 흐름이 이토록 거대한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